시작은 이렇게 되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나는 지방 소도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기 중에는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밤늦게까지 바빴지만 방학이 되어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워낙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터라 나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우리의 여행지는 내가 지내고 있는 소도시에서 가까운 유명한 산속의 오래된 펜션이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스스한 전설이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펜션 주위를 돌아다니며 산책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즐겼다. 모두들 그 펜션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저 웃어 넘기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첫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둘째 날 친구 중 한 명이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해 보자고 했다.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로는 그 폐가는 한때 부유한 가문이 살았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모두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큰 호기심에 이끌려 그 폐가를 찾으러 갔다. 사방에 잡초가 우거지고 거의 무너져가는 집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압박감을 주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상상한 것보다 더한 부패한 냄새와 함께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우리는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때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허름한 계단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중 갑자기 계단이 삐걱거리며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모두 무사히 올라가게 되었고 다락방에는 오래된 책들과 신문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무작위로 신문들을 들춰보다 깜짝 놀랐다. 실종된 가족의 사망 기사가 눈에 띄었고 기사에는 그들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실종 사건 이후로 이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도 사라졌다는 것.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속삭이는 듯한 그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내 등 뒤에 와 있는 듯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허둥지둥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중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폐가에 다시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비밀 통로 끝자락에는 같은 나이에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는데 그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이제 여기 남아줘. 순간 공포에 질려 깨어났지만 이상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펜션 주인에게 폐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인은 폐가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했다. 예전에 그 집에서 어떤 의식을 치렀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에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상한 일을 겪고는 했다면서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친구들 모두 한동안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상하게도 그 소년의 얼굴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을 뿐이었다. 가끔 어두운 거리를 지날 때면 그 소년이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는 그 산과 폐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마치 언제든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명처럼 말이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과 소년의 존재에 대해 얘기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존엄성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지 못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야기와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한적한 시골의 작은 집에 민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늘 바빴다. 민수는 방과 후에는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내곤 했다.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었는데 동네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안에서 모두 사망했고 이후로 그 집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그러나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학교 친구들과 모험심에 불타 전설의 그 집을 탐험해 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마침내
금요일 밤 눈을 의심케 할 만큼 밝은 보름달 아래 민수와 3명의 친구들은 폐가 앞으로 모였다. 집은 겉에서 보기에도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 중 가장 용감했던 지수는 먼저 문을 열었다.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과거의 흔적이 살아있는 듯한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민수는 무언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모험심에 그 기분을 잠재웠다. 갑자기 친구 중 하나인 영호가 뒤에서 킥킥 웃으며 말했다. 봐봐, 이게 다 농담인 거 알지?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걸.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 소리. 도와줘. 민수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폐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감 속에 숨을 죽였다. 방금 이전의 유쾌한 장난은 어디로 가고 집안에는 갑작스런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 끝에는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훨씬 더 어두웠고 빛나던 달빛조차 들어오지 못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인형이 앉아 있었다. 인형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여야 했지만 마치 민수와 친구들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순간 민수는 그 인형이 살짝 미소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방 안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문이 닫히고 친구들은 혼비백산했다. 본능적으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음산한 속삭임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여기에 혼자 있지 않아. 겁에 질린 친구들은 서로를 부르며 문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방해하는 듯했다. 민수는 자신이 방금까지 들었던 전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이 집에 사는 존재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마침내 친구 중 힘이 가장 센 대우가 심호흡을 하고 모든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바람이 멈췄다. 친구들은 앞을 다투어 방을 빠져나왔고 폐가의 문을 뛰쳐나와 밤길을 전력 질주했다. 폐가로부터 안전한 거리까지 달린 후에야 잠시 한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저 전설일 뿐이라 여겼던 폐가의 비밀은 상상 이상으로 두렵고 실제했음을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그 집에 누군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밤이 되면 집안에서 웃음소리나 발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증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민수와 친구들은 그 경험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무사한 것에 감사하며 그날의 기억을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묻어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다. 어떤 비밀은 남겨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고향 근처에 위치한 한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은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도 사라진 가족이 살았다는 소문이 도는 장소였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젊은 혈기로 가득 차 있던 우리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불온한 기운을 자극받아 더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저녁 시간에 맞춰 모였다.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들고 출발했는데 날씨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 분위기는 이미 을씨년스러웠다. 폐가로 가는 길은 뚜렷하지 않아서 헤매기 쉬웠고 마치 그곳 자체가 우리를 기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망설였다. 고목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불쾌한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힘겹게 열리며 발산화본 먼지가 피어올랐다. 내부는 왜 그리도 휑한지 차갑고 기묘한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었다. 벽에는 손때 묻은 흔적과 잊힌 가족의 사진들이 흐릿하게나마 남아있었는데 그중 몇몇 사진 속의 얼굴들은 눈동자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흔들며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방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집의 중심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어두운 방 안에 유일하게 빛나는 물건이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누군가 손대지 않은 지 오랜 시간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는 간헐적으로 우리를 향해 났고 으스스한 음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서로 눈치를 보던 우리는 그 소리에 붙잡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소리가 끝나고 나자마자 누군가 내 등에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공포가 밀려들었지만 아직은 공포를 인정하기 싫었던 우리는 일종의 장난이라고 애써 웃어넘기려 했다. 그때였다. 피아노 건반이 혼자 움직이며 정체불명의 연주를 시작했다. 방 안은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상황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되었다. 바닥에 있는 먼지 속에서는 낯선 발자국들이 뒤엉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발자국들이 점점 벽을 타고 올라돌아가 라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집을 빠져나오기 위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결국 문이 열렸고 우리는 폐가를 뛰쳐나와 헐레벌떡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마치 안개 속에서 본 것처럼 흐릿해졌다. 폐가에 슬그머니 도착하기 시작한 땅거미와 함께 마을에서는 그곳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젊은이 5이 폐가를 방문한 후부터 그들 중 한 사람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진다고